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이제 1시간에 걸쳐서 선생님이 서울의 역사, 1시간에 주파하는 서울의 역사와 전망, 굵고 짧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개는 이제 제가 질문하세요 하면은 아무도 질문을 안 하고 이제 숙연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말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진행하면 합니다. 제 심작으로 이제 지금 한국의 전체적인 공감 문제에서 제일 뜨거운 화두는 결국은 국토 균형 발전론, 지방도시 소멸론, 지방도시 살생부의 작성 여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사회적인 풍토가 떠들면 뭔가가 생긴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그 먹고 살아야 되고 지방도시의 소멸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 보시기에 이제 그 입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게 결국은 이 서울 천만 사수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면은 결국은 가능성이 없는 지방도시는 버린다로 계속 읽히는데 이 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 전망, 가능성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거 없거든요. 영원한 거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이지 그 무슨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 지역의 이름이 지금 사는 사람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가령 국회의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군의 이름이 남아있어야 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한때 저 지방 출신이고 저는 소위 저도 강원도에서 10년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그때 저 누구보다 강렬한 저도 지자체 어떤 지역 균형 그런자였지만 이게 지금 다들 약간 조금 거짓말은 아니지만 좀 마음이 없는 얘기. 다들 그냥 당장 자기 앞에 이익만 얘기하는 것이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을 좀 하지 않다라고 저는 의심을 해요. 그런 면에서 버릴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A라고 하는 어떤 강원도의 어떤 군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내 얘기는 이걸 누군가 공론화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정치권에서 대충 논의하고 아주 그런 강론에 취해버리면 여전히 문제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 문제에 직면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권의 그 공방으로 내버려뒀다 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얘기를 시작했으면, 바로 손 들었어요. 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지성이라고 합니다. 방금 먼저 하신 질문과 연관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럼 축소 도시, 지방 소멸과 그리고 서울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처한 지방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방 도시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대안적으로 내놓는 게 축소도시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축소도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소도시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지방에는 현실이 예컨대 인구도 별로 없고 노인들만 사는데 각 군마다 문화회관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1년 내에 문 닫고 있고 그럼 통합해야지. 학교 같은 거 그럼 통합해야지. 그런 면에서 어떤 축소시랄까 그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그런 건 난 방향은 그런 방향인데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자치단체 숫자, 기초단체 숫자 확 줄여야 돼요. 그리고 그 줄이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확 주고 그러면 무언가 좀 해결의 실마리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부울경에 지금 이제 광역자치단체 장자가 3개잖아요.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잖아요. 그거 하고 싶다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양보 안 하죠. 근데 양보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지승일 군 얘기다시피 자네도 이제 원래 서울 친구 아니잖아, 그지? 근데 진심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환경대학원에 그걸 마치면 소위 얘기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일꾼이 될 각오 태세가 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사회학자들이 약간 말을 만들어 쓰는 말이 남방 한계선 이런 말 있어요. 이 중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이과 출신 애들은 기형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문과 애들은 양재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본인도 안 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안 내려보내줘요. 너 이런 거지. 자기 딸, 자기 아들이 너 거제도 어디 가면 너 시집 못 가, 남자 못 만나. 안 보내주거든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역 인구 늘겠어요? 내 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난주에 나온 통계인데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우리나라에 농업이 중요합니까? 90%가 농업이 중요합니다. 답은 90%가. 농촌에 내려가서 일할 생각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얼마든지 아세요? 0.6%. 그게 지금 다들 내숭 트는 게 우리 현실이야. 좀 다른 거?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내가 지방 출신이지만은 인서울에서 관악산 밑에 왔는데 나는 다시 물러나지 않겠다. 그렇지. 아니, 굉장히 진짜 중요한 지적이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이 얘기를 좀 뜨겁게 하려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서브어번이라고 하는 서양식의 단어를 이렇게 쓰면은 결국은 이제 이 런던의 서버바는 이제 부르주아지들이 공장지대를 피해가지고 가서 만들었고, 미국의 서버반들은 1945년 이후에 그 전쟁 끝난 다음에 그냥 돈 넣어가지고 거기 좋으니까 가서 살아 했는데, 지금 한국의 서버반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아파트를 자신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이 밀려나서 도나스처럼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서울의 메트로폴리스로서의 미래 가능성을 계속 잠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사는 거는 아버지가 아파트 해줄 수 있는 그 신분 사회의 고착화인데, 이 대안이 무엇인지가 지금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죠. 젊은 세대들이 이 아파트 신분 사회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서울 지방 분류가 지금 KTX 2시간 시대에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인구 가운데 이제 서울에 1,000만이 사는데 한 2,000만이 살고, 그다음 지금 부산에 1시간, 2시간이면 가잖아요. 옛날에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명실상부한 어떤 서울공화국에 살고, 예컨대 그러니까 말씀하신 urban, suburban 그 구분도 사실 이제 옛날식 구분이고, 지금 강릉에 1시간이 좀 가잖아요. 그럼 강릉은 지방입니까? 서버입니까? 아니면 서울 변두리입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전반적인 국토 공간에 대한 생각 자체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국토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 그런 마당에 서울에 2,000만이 산다. 그리고 다 살게 해주고,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막 교육적이 높고 생산성이 많아지고, 그다음 지방에는 소위 지방에는 일주일 이틀 정도 내려가 있고, 사흘 정도 내려가 있고, 그런 대안적 삶의 형태를 고민하는 게 현실적이지, 얼핏 드는 얘가, 좋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그때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저렇게 형태로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우연히 신문에 보도가 돼서 알았는데, 근데 대통령이 가덕도 현장에 가는데, 비용이 2억인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에서 돈을 이제 분배해서 냈어요. 근데 그날 그 대통령이 가덕도, 그러니까 부산 나들이에 소요한 총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3시간 못 넣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절이라고. 다들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시절이라고. 그래서 서울이 따로 있고 지방이 따로 있고 라고 하는 그런 공간적 개념, 구분, 그 자체가 좀 낡은 게 아닐까요? 네. 저는 환경조경학과의 석사생 박지훈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는 방금 이제 진행자신 서영 교수님의 그런 질문에서 느꼈던 거는 교수님의 저 논리도 동의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전서영 교수님의 논리에 동의하지만은 말씀하신 그런 서울에 집중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저희가 아까 초반부에 자유시민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계층을 고착화하지 않나, 저는 그런 게 염려가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해법이나 그런 대안은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내 얘기는 서울 인구 집중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미지를 못 막는다라고 하는 게 17포인트고, 그럼 와서 이제 부자들만 서울 살 거 아니냐, 인구 있고 심화될 거 아니냐, 큰 우려를 소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서울이 아까 60, 70년대처럼 다들 뭐 무작정 상경했던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그래도 우리 부모도 그랬으니까 와서 어떻든 지방과 마련한 애들 대학 보냈던 것처럼 서울에서 삶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고도제한 풀고 서울에 그 직업 기회도 많이 주고 서울에 예컨대 어떻든 생활 활동을 더 누리면 서울에 와서 더 부자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서울에 서울의 어떤 경제적 어떤 여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오면 있는 사람들만 검수들만 전부 다 부자 될 거라고 하는 것도 고정관념이고, 서울이 60, 70년대 그랬던 것처럼 그때 전국적으로 없는 사람, 힘든 사람이 서울의 어떤 삶의 새로운 기회를 준 것처럼 서울이 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서울 우리나라 경제 성장 엔진이 되면 될 거예요. 더 할 얘기.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서울에 오면 가진 사람도 가지기를 시작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더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약간 고정관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 얘기는 나 충분히 동의하죠. 다 당연히 같이 잘 사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가 60, 70년대 한번 서울이 코리아 디벨롭먼트 기반 초석이 됐던 것처럼 한번 잘하면 아까 얘기했던 고도제한 풀고 좀 서울에 더 많은 어떤 인재 유치하고 사람들 인구를 더 1000만 이상 더 유치하게 되면 전 서울에 한번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갖고 또 만들지 않으면 이거 만들지 않으면 나는 전반적으로 그걸 역설적으로 그걸 바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저건데 한번 제 얘기는 제 말씀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공론화하면 제가 아마 엄청 매질을 당하고 저 사람 뭐냐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그런 분위기에 흘러온 게 지금 지난 10년, 20년 최근 역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그래서 직시하고 좀 공론화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 입장은 지금 되게 뚜렷하세요.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그 사회적인 도시 내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결국 지속적인 공급밖에 없다라고 진단하시는 거고, 결국은 이런 이 공급에 의한 수요 조절을 폄하해서 공격하는 입장은 저거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입장이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결국 세상이 다 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대답할 자리는 아니고 저는 질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 부족에 의해서 이 사회가 아파트 계급사회, 신분이라는 거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 수직 상승이 안 되는 걸 신분이라고 하고, 계급 계층은 그래도 자기가 노력하면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제 아파트 계급사회였는데 결국은 이 2010년대 들어서면서 아파트 신분사회로 변화가고 있고, 선생님 진단하신 대로 이 신분사회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 표현 압도적인 공급,
그래서 시장이 더 이상 아파트를 사서는 더 이상 내가 재산을 재축적할 수 없다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하긴 해요.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저 신자유주의 개발론자들, 토건족들에 대한 이런 이제 공격에서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편하지는 않은데 그건 뭐 다른 기회에서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차피 다음 세대에 살아갈 이 도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기 금방 정년하시고 저도 금방 정년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거니까 빨리 질문하세요.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축소 도시를 얘기했던 이유도 사실 서울이 몰리는 이유는 저희 모두가 다 알죠. 저희가 가고 싶었던 도시고 저희가 여기서 편의를 느끼고 그리고 내려가지 않는 것도 왜냐하면 지방 도시 부족하고 거기서 내 미래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뭔가 그런 축소 도시나 그런 것들 우리가 계속 지역 균형을 하는 이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의 또 다른 대안책. 그냥 서울이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내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좀 우리가 희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울이라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범위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인구 1,000만의 서울 혹은 뭐 2,000만의 서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런 지역 인구를 가진 그런 다른 지방 도시들은 좀 어떻게 하면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좀 뭔가 서울의 그런 물질적으로 비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뭔가 지역 자체만으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들 보면 지자체장들이 뭐 선거 공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치 목표 내세우는 그 가치관이 소위 신자유주의 국가하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GRDP 늘릴 것인가, 뭐 어떻게 우리 여기 산업단지 유치할 것인가, 여기 어떻게 고용될 것인가, 가치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지성일군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신자유주의 중앙정부 서울은 그렇게 나가라. 제주도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지역 가치를 내세우겠다. 우리 전혀 GRDP 우리 계산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도시 아니다. 우리 고용 노력 쉽지 않다. 그런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어떤 단일한 어떤 경제 정책 가치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17개가 나눠서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국가 전체를 보면 비효율적인 나라가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지자체의 뭐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쪽 장들이, 정치인들이 이런 거죠. 뭐 어떻게 하면 서울을 닮게 하는 거잖아요. 닮아가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새로운 어떤 발상 전환은 거의 못 하는 거죠. 그 실험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네들 선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 그 지역 균형을 지방자치는 논리는, 아까 처음에 돌아가냐고, 우리가 정말 자치도시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너무나 어떤 심하게 뭐 정치인들의 놀이터 그들만의 어떤 공간이지 어떤 진심으로 지역민을 위한 어떤 지역민의 지방자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우리가 공개치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뭐 사실 뭐 지방 기초단체 부에는 아니라 기초단위 그 지역의회 의원들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은 말을 못 섞을 수준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아무 그 얘기 안 해. 내 얘기는 어떻든 뭐 지자체 한지 꽤 됐고 한번 이 문제를 어떻든 노무현 때부터 이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쯤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배가 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안타까운 뭐 기초 지자체 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은 이제 태권도장 관장님, 피자 가게 주인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앞에 쓰레기 왜 봐라 뭐 그런 그 절박한 이런 일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뒤에 우리가 아는 그 위에는 또 그 광역에서 의원들이 다 커넥션이 있고 그 외에는 또 우리가 알만한 국회의원들 다 커넥션이 있고 그죠? 엄청난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진짜 뿔뿔이 지방자치 어떤 주민 다툼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치인의 뭐 놀이터, 사냥터, 그런 논리에 말하자면 소위 그 지역 균형이라고 하는 소위 달콤한 논리에 정말 지역 주민이 정말 해피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내가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지역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못하는 분위기에 있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권을 그 위에 있는 국회의원 쥐고 있고 국회의원 공천권을 그 위에 있는 당대표가 쥐고 그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부터 아래의 권력 트리클 다운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도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결국은 패거리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동의는 완벽하게 동의를 합니다. 뭐 결국 정치 만능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래서부터 뭔가 해야 될 일도 있지 않겠는 생각해요.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문지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도시 서울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큰 질문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을 콕 집어주셔서 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도 사실 받았는데요. 강연에서 인상 깊었던 문구 중에 서울이 지역에서 올라온 어떤 이질적인 문화가 담길 수 있는 그릇을 라는 점을 지적해 주신 부분이 또 우리가 그것을 내재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좀 저 스스로도 뭔가 느끼고 있고 그럼 그 도시가 문명이라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에 대한 경험이 근대화 시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마지막에서 제안을 해주셨듯이 어떤 서울이 재도약을 좀 기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도약의 동력은 무엇이라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그 전에 얘기했던 차이에 대한 그 경험을 그것이 동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획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역량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볼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교수님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역색이 강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일 민족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또 지역색이 강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홍삼골 거시기 사실은 그때 신라 우리 백성은 거의 말이 안 통했어요. 냉정히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면 그때는 한반도 주변의 고국 시대라고 보는 게 더 맞거든요. 신라 우리 백제 가야 왜?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랬던 나라가 그나마 우리가 경상도 뭐 지역 간에 얘기하지만 그나마 지내는 건 난 두 가지 좋은 계기가 그러니까 인구가 섞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섞이게 된 두 번째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막 무작정 상경하면서 막 서울 달동네 다 만나고 믿거나 말거나 내 선배 교수들은 한 데는 60년에 들어와서 서울분인데 경상도 사투리 처음 들어봤다. 지금 상상나는 얘기. 그 교류가 그때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빨리 하면 한국에서 막 인구가 섞이는 두 번의 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아까 산업화 초기였고 첫 번째 계기는 사실 한국 전쟁 때 부산에서 그때 엄청 섞여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역 간에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싸우진 않잖아. 그건 대단한 자산인데 어떻게 알피냐? 지금 그 지석군이 질문하자면 내 얘기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안은 없어요. 외국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들 외국인 받아들이냐니까 쟤들이 노동자로 오는 건 좋은데 뭐 복지 혜택 뺏어가고 뭐 이런 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진심으로 외국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선진국 가운데서 외국인 이민자 혹은 뭐 난민 가장 열심히 받아들이는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잖아. 그럼 독일 사람이 착해서 그런가? 아니야. 독일은 어떤 서구에서 아까 뭐 프랑스, 뭐 스페인, 뭐 영국 잘 나가서 독일은 제일 후진국이었고 유럽 안에서 민족 통일도 늦게 했고 근대 제일 늦게 했고 하다 보니까 인재가 모자라니까 독일은 탁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 착해서 이민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답답하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아니 애기를 안 낳겠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 외국인 받아들이고 우리 국내 똑같은 권리를 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어디 같은 뭐 혼이해라 이 말 처음 쓰면 안 돼요. 요새 혼이래 순이래도 다 혼이래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진심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고, 현실입니까?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저렇게 돈을 써도 절대 될 게 아니고, 이거 뭔가 한 세대가 지나가야 돼요. 역사적인 인구 문제는 그렇게 큰 흐름이 있는 것이지 2, 3년 내에 해결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서울이 더 다양해져야 되는 거고, 다양해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외국에 대해서 완전 모노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지방에서 청년을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쉽게 얘기해서 뭐 지금 아파트가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고용의 기회, 취업의 기회, 학업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방대학 많이 나는 거냐, 지방 기업 많이 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레이스풀리 이렇게 퇴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지혜를 짜야지. 가령 최근에 또 불거진 게 뭐냐 하면 이제 반도체 얘기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학이라서 여기는 바로 적응 내릴 수 있는데 좀 다들 지방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왜 서울에만 내렸느냐. 이렇게 되면 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난 수상비 얘기밖에 못하는 거지만 현실 직시하면서 어떤 대내적으로도 서울의 문을 넓히고 기회를 많이 주고, 대외적으로도 이민자 많이 갖다 드리고 해서도 다양성 속에서 어떤 창조적인 어떤 기회를 발견하는 그 방법밖에 난 없을 거예요. 그러자면 지금보다는 서울의 높이가 하늘 빌딩, 국산 빌딩, 빌딩 되어 있지만 서울의 평균 고도가 나는 제 욕심은 모르겠지만 지금 더블 정도 돼야지.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뭐 아까 얘기했던 거룩한 도시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뭐 박원순 시정 정도에서 한번 숨고르게 했던 건 의미가 있지만 벽화도 그립건 그래야죠. 그러나 다시 한번 좀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이제 좀 평소를 메고 있는. 남자여 따르라.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의 박주환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거룩한 담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울시 뭐 박원순 시장 시절과 오세훈 시절 말씀해 주신 것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최근에 뉴스에서 교육부에서 만 5세 입학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데, 그거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교육계에서는 예전부터 논의됐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비슷하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기존의 이런 도시의 담론들과 어떤 학계의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뭐 공약으로 채택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쨌든 뭐 좀 변화돼야 될 부분인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시장 선거 과정에서 뭐 캠프에 들어가시고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뭐 그런 담론을 만들어내거나 뭐 그러셨겠지만 뭐 저는 별로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아서 그냥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뭐 여기 앉아 있는 어떤 친구가 이제 학위 논문에서 뭐 쓸 예정이고 제가 좀 쓰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예를 들어 서울시 시정의 어떤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예컨대 뭐 러플리 뭐 우파 정권 뭐 MB라든가 오세훈 시대에 주로 어떤 담론들을 많이 얘기하는지, 아니면 뭐 박원순 이쪽에서 어떤 담론을 많이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이쪽은 좀 실용적인 담론을 얘기한다면 저쪽은 더 이렇게 거룩한 담론을 많이 얘기하고, 나는 이제 한번 물러서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제 학위 논문을 누가 준비 중인데 기대하는데, 그런 건 이제 낯선 사람이 이제 그런 거 나중에 분석하는 게 재밌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그 캠프에 도와주고, 아니면 지금 뭐 시정 자문위원하고 뭐 도시계획위원 하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결국 그 논문은 내가 기대했는데 아무도 안 쓰고 나가는 것 같은데, 역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멤버들의 뭐 어떤 성향이랄까, 뭐 발언, 비교 이런 거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학자갈 몫이 있고 실제 이제 무슨 뭐 참여하는 뭐 소위 폴리페스들이 할 일이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제가 그 모르스도 보면 적어도 지난 10년간은 굉장히 거룩한 담론이 좀 성행했던 시절이고 아까 비트매든 이 앉아있던 친구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교수님 시장도 예전에 거룩한데요 라고 얘기해서 좀 난감했었는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나 거룩한 담론을 좋아해요. 자, 이제 2시간이 거의 돼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싶은데 혹시 야, 나 오늘 이 질문 안 하면 집에 가서 잠도 못 잘 것 같고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없으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의 주파는 서울의 역사와 전망 굵고 짧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덕분에 우리가 서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